저는 22살 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났고 그때부터 행복을 미루지 않는 삶, 지금 당장 행복한 삶을 추구해 왔어요. 그 정도로 저는 행복과 인생에 좀 진심인 사람이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난 10년 동안 행복에 대해서 깨달은 10가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Don't be too harsh on yourself. 가장 먼저 이것이 생각났어요. 스스로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지 말자. 우리가 남한테도 가혹하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너 이거 왜 못했어?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하니?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최선이라고 하면 꼭 최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이 최선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오늘 힘들어서 낮잠을 자는 거, 이것도 최선이고요. 내가 며칠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다 그냥 놓고 게으르게 사는 것도 최선이고, 하루 종일 그냥 TV만 보고 넷플릭스만 보는 것도 최선이다. 최선이라는 것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상태가 쉬어가야지만 하는 상태고 너무 지쳤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쉬었다가 다시 열심히 하는 게 나의 최선인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과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가혹하지 않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뿌듯함을 많이 느껴야 돼요. 오늘 저는 진짜 열심히 살긴 했는데 헬스도 1시간 했고 애들 등원도 시키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는데 아주 작은 거를 했을 때도 뿌듯함을 크게 느껴야 돼요. 요즘 제가 정리에 맞들려서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이제 집에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어제는 뭐 냉장고의 왼쪽 아래 칸을 정리했고, 오늘은 뭐 오른쪽 위 칸을 정리하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뿌듯해요. 좀 심하게 뿌듯해요. 제가 원래 정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더 뿌듯하기도 하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죠.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죠. 정말 잘했다고.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확행도 좋지만 소확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소하고 확실한 뿌듯함.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소소하고 확실한 뿌듯함이 있으셨나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했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거였고, 사랑하는 제 남편, 그때 당시 저의 남자친구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사는 게 저에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결혼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결혼 반지를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반지 대학생 때 낀 반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결혼식이나 결혼 반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경제 과목에 보면 맨 처음에 이런 내용 나왔던 것 같아요. 자원이 우리가 희소하잖아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이란 걸 해야 된다. 우리의 자원은, 돈과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다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되고 덜 중요한 건 포기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헷갈리면 조금 후회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리고 친정 소중한 거를 놓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어떤 사회 현상을 보거나 어떤 거를 봤을 때 저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낀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사는지도 중요한데 어디에 사는지보다 내가 그 사람을 같이 사는 게 좀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월세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하면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들, 중요한 것들은 가족, 나, 시간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최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면 좋고 알아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목표와 방향성은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저는 목표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재미있게 그리고 활력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내적 동기부여든 외적 동기부여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집중해야 할 어떤 목표도 갖지 못하고 마지못해 일을 하는 상태보다는 삶의 질을 끌어올려 준다. 저는 목표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을 위해 필요한 거라고 봐요. 목표를 이뤘을 때, 딱 이뤘을 때 그 순간의 쾌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지만 그 과정은 오래 걸리거든요. 더 긴 시간이거든요. 동시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표는 꼭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안 이룬다고 죽지 않는다.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 무언가를 하게 하고, 뭔가 노력을 하게 하고, 도전을 하게 하고, 배움이 있게끔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막 엄청 강렬한 목표가 있지는 않은데, 저는 막 강렬한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확 이렇게 이끌려서 가는 편인데, 또 없으면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의 목표는 당연히 있습니다. 방향성도 있고 일단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금처럼 계속 살아나가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또 돈도 벌고 잘 이렇게 먹고 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큰 목표들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캐스 영어 사업적인 목표, 캐스 영어 월 회원이 한 1000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수치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운전면허를 꼭 따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번째,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만 지켜도 불행에서 멀어진다. 행복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행한 일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매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즘 내가 가장 불만스러운 건 뭐지?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뭘 바꾸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물론 그것이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라면 그때는 우리가 정신 승리도 필요하고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노력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거고, 현재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들을 실행해 나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완화만 되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나를 가장 괴롭히는 일을 개선하자. 개인적으로 저는 저 자신을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온통 하는 거,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마이너스 요소여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지양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운을 인정하자라는 건데요. 세상의 정말 큰 부분은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운이라는 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거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이 세상 너무너무 큰데 저희는 아주 작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도 없고 모든 걸 이룰 수도 없어요. 저는 진짜 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그 과정들을 다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다 나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진짜 많은 그런 운들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기독교라서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운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다 포함해서 그냥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남편이랑 육퇴하고 돌싱글즈 같은 데이트 프로그램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한 게 인생은 참 불공평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정해져서 태어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모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너가 키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키도 정해져 있고 가족도 정해져 있고 성격도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변화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저는 막 화가 나서 인생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이게 아니라 그냥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 라고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를 생각하는 거지, 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 불평을 가질 수 없듯이 그냥 인식하고 내 삶을 살아나가면 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 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애쓰지 않고 너무 막 아등바등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나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져서, 이 인생이란 게 주어져서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볼 수도 있고 다른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나에게 이런 오늘 하루라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얼마나, 이 말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또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더 크게 느끼는데 그냥 나에게 이 하루가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행복에 대한 책을 많이 봤는데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고 감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운이 작용을 하는데 행복을 좀 더 쉽게 느끼는 성격이 있고 타고나기를 더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결혼해서 저희 남편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저는 조금 행복을 쉽게 느끼고 감사를 좀 더 쉽게 하는 성격이고 저희 남편은 좀 반대거든요. 항상 이런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 너무 감사하지 않아? 이러면 남편은 약간 되게 오글거려 하면서 괜히 좀 그런 편인데, 근데 우리가 감사도 감탄도 연습을 할 수 있다. 행복한 스킬도 기를 수 있고 길러야 된다.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저 반대의 사람이지만 제가 계속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끔 실용적이지 않은 일을 하자 라는 건데요. 저는 22살 때 터닝포인트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로 실용적이지 않은 일을 진짜 많이 해봤었거든요. 막 뜨개질도 하고 플룻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뭐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일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의 취미생활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사실 실용적인 일들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간이 극도로 적어지다 보니까 저의 시간 자체가 없어져서 실용적이지 않은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실용적인 것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실용적이지 않은 일을 할 때 약간 시간이 아깝네 라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좀 의도적으로 쓸데없는 일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종종 돼요.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돌 덕질을 하기도 하고 뭐 덕질까지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실용적인 사람이 되면 인생이 좀 재미없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9번째는 행복할 수 있는 현실을 마련하자라는 건데요. 이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정말 그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또 동시에 현실적인 부분들이 받쳐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만약 북한에 살고 있었다면 지금 같은 행복도를 내가 느낄 수가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현실이 그 받쳐주지 않았을 때 뭔가 먹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되게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한다면 혹은 뭐 내가 매일 싫어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되거나 내가 정말 항상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거나 한다면 행복도는 떨어지겠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삶에서 덜어내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좀 더 하루를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현실적인 준비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돈을 모으거나 뭐 안정적인 주거를 환경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돈이 너무너무 많을 필요도 없을 수 있겠지만 돈에 대해 너무 모르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제나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좀 워낙 저는 N이어서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전 미래 지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게 저희가 집을 이제 이사를 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사를 하면 그럼 다음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또 뭐를 뭐 이사를 할까? 뭐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뭐 어디 갈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계속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예전부터도 50대, 60대, 70대에는 어떻게 살까? 이런 것도 막 생각을 하고 노후 준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주식을 진짜 1도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긴 하는데 2024년 1월에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조금 공부해서 사봤거든요. 증권 계좌 만들고 연금저축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서 매해 뭐 600만 원씩 넣으면 세액 공제가 된대요. 세금 감면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익이 나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별로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는 거기다가 주식을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원래는 난 주식 전혀 몰라, 나 관심 없어, 주식 왜 해? 막 이랬었는데 좀 배워보려고 해요. 돈을 너무 안 쓰고 막 다 모으기만 하고 그런 것도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비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번째는 나다운 하루를 꾸려가는 기쁨을 누리자라는 건데요. 요즘 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제가 매일매일 하루를 이렇게 꾸려가면서 느끼는 기쁨이 되게 크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밥도 해먹고 우리가 뭔가 일적인 성취나 경제적인 성취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고 뭐 좋은 직장, 좋은 집 등등. 근데 사람의 진짜 그 디테일한 행복은 들여다봐야 아는 거고 자신만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직업이라고 해도 내가 하루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복도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정원 꾸려가듯이 꾸려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작은 기쁨과 뿌듯함과 색깔과 뭐 그런 모양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의 어떤 재미가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 제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꼭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나답게 살아가는 그 재미를 느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 하고 그 안에서의 그 소소한 기쁨들 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사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하버드에서 80년 넘게 거의 뭐 800명 넘는 사람들을 엄청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What makes a good life라고 그 테드 영상에 나오거든요.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딱 하나였어요. Deep relationships, 좋은 관계였거든요. 저는 이걸 정말 믿거든요. 이게 정말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한테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계속 깊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거, 대화를 쌓아나가고 같이 함께한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거, 그게 가장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들이 있고 하면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좀 생각하고 일을 밀어놓고라도 가곤 합니다. 더 자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들도 많긴 하고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 너무 긴 영상이었나요? 갑자기 이 주제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찍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뭔가 유튜브 주제는 한 개로 계속 똑같이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라는 주제로 계속 하다가 요즘에 사업이라는 주제로 또 찍는 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다른 거 찍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찍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